충북의 미세먼지 상황이 전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도의회가 생계형 운전자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세먼지 조례 제정을 미루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는 과수화상병 방제 방법이 과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어 매몰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제천시장이 서울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지역 홀대에 대한 반발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출한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이 의회의 반대로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조례안은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 올해 초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의 실질적인 단속 근거를 담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조례 제정도 전국 꼴찌가 될 전망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논의를 위한 자리.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릅니다. 미세먼지 특보 발효 시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 대상이 충북에서만 11만 대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홍보가 미흡한 데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의 처벌에만 무게를 뒀을 뿐 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미세먼지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우리만 떠드는 말잔치냐, 주민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차이가 커요. 충청북도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공청회 등 홍보 강화를 지시했지만 이미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입니다. 또 미세먼지 특별법의 단속 근거가 될 조례가 없어 몇 달째 이어진 행정 공백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9월 조례안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다음 달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나면 충북은 미세먼지 저감 조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될 처지입니다. 충북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는 노후 차량이 충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생활 편익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충청북도. 하지만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역시 전국 최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추진하는 LNG 발전소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의 심의가 진행되는데요. 용역업체가 평가서 초안을 사전 제작하는 관행 등의 탓에 심의위원조차 실제 심의 결과 반영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추진 중인 자칭 스마트 에너지 센터, 즉 LNG 발전소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준비서 서면 심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요식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하이닉스가 발주한 용역 업체가 사전에 초안을 만들고 있어서 개진한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반영도 안 되고 그리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사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이미 또 다 평가서 작성하고 있을 거고. 심지어 경기도 LNG 발전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에 있는 한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내용만 나중에 제가 좀 간략하게 전해들었지. 심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점검도 없어서 심의 따로, 결과 따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심의 결과를 보면 발전소 설치 이유와 수요처 제시, 증설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계획 등 세밀한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도심에 들어서는 발전소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의견들입니다. 그러나 초안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친환경 발전 등 원론적인 답변 일색. 초안에 대한 검증은 주민들의 몫인데 설명회 이후 여주의 경우 의견서 하나 접수된 게 없습니다. 공청회 연락도 못 받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청주 LNG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주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668억 원을 들여 옛 청주 중앙초등학교 부지 13,000여 제곱미터에 도의회 신청사와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신청사는 연면적 9,000제곱미터, 도청 제2청사는 4,800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과일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 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게 됩니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충청북도는 오히려 과수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뿐 큰 효과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입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으면서 과수원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3년간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조차 없어 사실상 폐원 상태입니다. 우박이와 천재지변으로 이런 쪽으로 좀 어려움을 좀 겪긴 겪었지만 이런 식으로 폐원 얘기까지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충청북도와 농업기술원, 제천시는 이러한 매몰 방식이 화상병 차단 효과보다는 과수 생산 기반만 위축시키고 있다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화상병 증상이 나타난 가지에서는 병원균이 검출되지만 같은 나무에서도 균이 검출되지 않는 멀쩡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스위스처럼 감염된 나무만 뽑아내거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병이 생긴 가지만 잘라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나무를 제거하는 데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고 매몰 보상 비용도 1헥타르에 수억 원이 투입되는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감염된 나무까지만 잘라 바로 땅에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과 주변 100m 이내에 있는 나무를 모두 제거했지만 올해 충북 지역 화상병 확진 농가는 119곳의 면적만 84헥타르를 넘어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화상병이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은 만큼 대응 단계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병원균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거나 많은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 박멸 정책으로 가야 된다. 과수 화상병이 충북에 집중되면서 과수산업 위축을 걱정하는 충북과 다른 지역 유입 차단을 우선하는 중앙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 충북 지역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지역 공공관리 건축물의 안전등급은 우수인 A등급이 101개소, 양호인 B등급이 629개소, 보통인 C등급이 97개소로 미흡과 불량을 나타내는 D와 E등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안전등급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으면 긴급 보수 보강 공사 후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조직위원장인 제천시장이 어제 서울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한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홀대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미영 기자입니다. 영화제를 한 달 남겨두고 제천과 서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온 제천시와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이상천 제천시장이 서울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행사 총책임자인 조직위원장의 공식 회견 불참은 영화제 사상 처음입니다. 사태는 서울 회견 6시간 전 제천에서 예견됐습니다. 이 시장이 내년부터는 제천에서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아류에 또는 제2에 꼭 필요한 기자회견은 서울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식 기자회견은 제천시청에서만 한다. 국제행사회견을 제천에서만 열겠다고 한 이례적인 상황. 사태는 영화제의 주된 핵심 기자회견이 제천과 서울 어디냐를 두고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없는 영화제, 영화인만의 행사라는 오랜 비판 속에 유명 연예인 홍보대사가 서울 회견에만 참석해 갈등이 촉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제천시는 이 시장이 노인복지관 공청회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서울에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영화제를 준비하는 집행위원장과 직원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영화제 법인 측도 연예인 홍보대사의 개인 일정상 제천에 올 수 없었던 것일 뿐 지역 홀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15회까지 영화제가 진행되고 제천 시민분들의 도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영화제에 투입될 총 예산 33억 원 가운데 제천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18억 원. 지역 없는 지역 영화제라는 오랜 논란 속에 서울 회견 불참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세계 최단기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등정에 도전하고 있는 충북 원정대가 가시업으로 1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원정대 조철희 등반 대장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7일 오후 해발 8,068m의 가시업으로 1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충북 히말라야 원정대는 지난 4월에 안나푸르나 8,091m 정상 등정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원정대는 오는 9월에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마나슬루 정복을 위해 출국합니다. 충북 지역도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닷새 만에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청주와 충주 등 6개 시군에 유지되고 있던 폭염주의보를 모두 해제하고 내일부터 장맛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는 내일 정오부터 충북 남부 지역에서 저녁으로 확대돼 내리겠고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최대 40mm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두고 고 씨와 현 남편이 대질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망에 대한 상반대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 씨와 현 남편 측의 변호사를 통해 이르면 내일 또는 모레 일정으로 대질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는 현 남편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대학 교수 53살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